반갑습니다.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제 46회차 재테크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10단계만 알면 당신은 이미 100억 부자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흔히 개발지는 333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계획이 처음에는 소문이 돌죠. 소문이 그게 이제 나중에 가시화 돼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 단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가가 3배가 오르고 또 나중에 그 착공이 되면 또 3배가 오르고 완공이 되면 또 3배가 오르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소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확정 단계에 300만원, 또 착공 단계에 900만원, 완공 단계에 2,700만원, 벌써 27배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단계, 1단계는 뭐냐? 내부 정보에 의해서 외지인 중개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겁니다. 또 2단계는 지역에 있는 그런 중개업소가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죠. 또 내부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문이 번지면서 지자체, 지방자치제 공무원들도 알게 되고 마을 이장들이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되고, 3단계로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녁에 TV 뉴스라든지 중앙 일간지 전면의 개발 구상안이 나오게 되고 전국의 투자자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 4단계가 되면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중개업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3단계 상황 직면 시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인데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5단계가 되면 개발 계획 확정과 동시에 지가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개발 계획의 밑거름이 확정되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몇만 원짜리 땅이 이제 몇백만 원으로 이제 찍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6단계는 착공과 폭등 단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폭등의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착공은 항상 뉴스나 신문에서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소액 투자의 단위는 2억에서 4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의심이 안 들죠. 확신이 들고 매입 의사결정도 매우 빨라지고 거래량도 급증하게 되고 땅값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100평을 2억으로 이제 일시에 매입을 할 경우에 현금 1억하고 대출 1억을 합쳐서 2억을 이제 투입해서 땅을 사게 되는데, 계획 발표와 착공 때 땅값 폭등은 크게 2번 요동치게 됩니다. 7단계가 되면 인구가 유입하게 되는 거죠. 유입되면서 단기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또 실수요자가 유입됩니다. 보유와 매도를 8단계는 보유와 매도를 신중하게 저울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 투기 자금은 항상 흘러가는 코스가 비슷해서 토지 투자와 리스크가 적습니다. 100만 원에 이제 매입할 때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또 250만 원 올라가고
땅 투자는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게 되는 그런 원리죠. 9단계는 상업지역 땅값이 오른 후에 건물과 땅값이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업지역의 수요는 상가 건축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10단계는 안정화식입니다. 버티지 못한 건축업자들은 건물을 이제 경매로 버리고 나가게 되고 조정기를 거쳐서 상업지는 땅값이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역세권, 다음은 역세권 명품 땅 투자 10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지 개발 지역에 입성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구 따라 입성을 하고, 세 번째는 접근성과 위치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도권 지역을 눈여겨 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 환승역의 조건을 갖춘 곳,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드 역세권, 펜투플 역세권. 쿼드는 4개의 전철이 합쳐지는 곳, 펜투플은 5개의 전철 노선이 합쳐지는 곳. 또 지역 랜드마크 존속 여부를 체크한다. 지역 랜드마크라면 그 지역의 우리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에 123층 롯데 제2롯데월드 들어갔죠. 그런 게 랜드마크입니다. 파주 운정역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에 60층짜리 빌딩이 4개가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지자체 청사도 들어가고 법조 타운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작은 거품에 투자하게 되는데, 작은 거품에 들어가는 것은 거품 없는 역세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소형 땅에 주력을 하고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획득한 육감이 투자의 강한 연유가 될 법합니다. 현장을 가게 되면 육감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육감적으로. 아홉 번째는 역사 주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 번째는 직접 역세권과 간접 역세권을 애써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고수와 하수의 대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는 가격부터 묻습니다.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고수는 가치를 묻게 됩니다. 가치와 가격이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가 평당 얼마입니까? 업자는 1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질문자는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 없이 거품이 매우 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업자는 압구정동 일대라서 그런 것입니다. 압구정동은 실제 상업지가 1억입니다. 고수는 물건지 위치와 성능부터 묻게 됩니다. 부동산 주인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부동산 세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역시 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린벨트는 단독주택을 구입할 시에 그린벨트에 예속된 집이라고 해서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치 하락의 원인이 그린벨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는 또 삶의 질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전원생활도 가능하고 가격 하락의 원흉이 그린벨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 송산 역세권은 착공 이후 사정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린벨트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친환경적 전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린벨트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아니면 새로 아파트 단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와 하수가 이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고수는 땅의 매력을 모셔가고 하수는 땅을 마력의 산물로 오인하게 됩니다. 고수는 고정 인구의 증가에 주목하고 하수는 유동 인구와 흥정권의 움직임에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수는 개발에 집착하고
수익 구조에 집착을 합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죠. 고수는 분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수는 무모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절대적인 행동을 하고 수동적입니다. 고수의 행동은 상대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매사 능동적입니다. 다수는 용도가 화려한 개발 계획 등에 연연합니다. 고수는 위치에 집중하고 부동산의 현재 입지 현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수는 부동산 공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대화할 때 매우 답답합니다. 부동산 공법의 활용도가 넓고 높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입지가 공법을 이긴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그냥 지목이나 용도만 따지는 것이죠. 그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목이 뭐냐, 용도가 뭐냐, 그거는 중개사라고 해서 고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안산선의 경우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2023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평택 안중역, 창내역 있는데 평택 포성에서 평택 선이 이제 창내역을 거쳐서 2020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80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안중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현화지구에 90만 평의 상업지가 들어가는데 평당 2천만 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합덕역 같은 경우에 당진 합덕역입니다. 합덕역 완성 시에 당진시는 국제 항만을 끼고 있는 당진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에서 대전간 고속도로, 철도까지 이용을 확대하게 되면서 당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서해안의 물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합덕역은 단순한 철도역이 아닌 GTX급이고 서해안 복선 고속 철도와 당진 대산간 산업관광철도, 당진에서 안흥간 산업철도가 합쳐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대규모 다중역사로 개설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씀드리고, 수서역과 광명역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수서역 광명역은 쿼드 역세권이 됩니다. 쿼드 4개 노선이 합쳐지는 것이죠. 서남부권의 테크노밸리는 170만 평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지금 광명역 인근에 170만 평이 들어가고, 서울 영동권 테크노밸리는 판교 1, 2, 3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서울 영동권의 테크노밸리 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 월판선이라죠. GTX가 지금 확정되었는데 삼성역 일대와 잠실 운동장을 마이스 단지로 이제 개발하는데 현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수서역, 삼성역, 광명역, 운정역, 시흥시청역 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원주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주역은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중앙고속도로가 존속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가 지금 운행 중입니다. 또 경강선이 판교에서 여주까지 지금 개통되고 운행되는데 여주에서 서원주 간 여기 이제 연장됩니다. 원주를 통해서 강릉에 갈 수 있는 도로 구조가 확보되어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서원주역은 북측으로 지정면 일대에 들어서는 기업 도시가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월곡 판교선, 판교 여주선, 여주에서 원주선, 원주에서 강릉선, 원주시는 서원주역 역사 개발 지역과 인근 기업 도시를 연계해서 약 900만 평방미터 부지의 관광시설을 계획 중인데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청역이 지금 특별 역세권이 되는데 큰 돈이 몰립니다. 뭉칫돈이 시흥으로 대거 몰리는 이유는 토지가 만발했습니다. 시흥시청역 인근의 특별 역세권 장현동 일대 토지는 완판되었고 시흥의 주요 토지로는 부채가 제로입니다. 이 시흥시라는 도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조성되었고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0년에 70만 명 웃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시간 관계상 지금
시행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고요. 고속도로가 이제 8개, 곧 9개가 들어가고 전철망은 5개가 구축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꼭 많아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저금리 시대의 바보짓입니다. 또 부동산이 좋은 것은 아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공한 투자가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몇 천만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돈은 꼭 내 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만 아니라 은행은 돈을 빌리라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는 다르다. 부동산 투자는 자산이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고 투자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나 부동산 강의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45회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고 커뮤니티나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등기부도 열람하고 경제신문도 읽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단골 중개 사무소에도 자주 들러보고 신도시 대규모 산단 테크노밸리 GTX, KTX 역세권 주변 개발 확정지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멘토로 두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의 10개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역세권 10개명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투자 기간은 5년 전후, 수익률은 500% 10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확신한 곳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6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